예, 두 대까지 무료인 거 맞나요? 두 대까지 무료요? 저희는 지금 그 요금제는 안 되세요, 고객님. 왜 안 되죠?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저 얼마 전에 직구로 구입한 이 아이패드 개통하다가 통신사한테 사기당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그리고 여기서 쓸 수 있는 요금제까지 컨텐츠로 다루는 제가 당할 정도인데 일반인분들은 진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요금제부터 부가 서비스, 개통까지 여러 사기를 좀 동시에 당했고요. 그래도 일부는 제가 조금 지식이 있어서 피하긴 피했는데 다 피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좀 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그리고 통신사에서 이런 장난은 좀 안 쳤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됐고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바로 여기 있는 태블릿의 데이터 쉐어링이에요. 태블릿을 셀룰러 모델로 구입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데이터 함께 쓰기나 데이터 쉐어링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스마트폰에 쓸 수 있는 LTE 데이터를 최대 2대까지 매달 추가 요금 없이 태블릿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부가 서비스인데요. 근데 이게 통신사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로 홍보하지 않고 내용을 조금 숨겨 오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전 이게 무료 서비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한 아이패드를 SKT의 데이터 쉐어링으로 개통을 하려고 좀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SKT의 이 LTE 데이터 함께 쓰기 베이직은 이렇게 2대까지 무료 제공이라고 써놨었는데 지금 현재 SKT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어디에도 이게 2대까지 무료라는 글이 안 보입니다. 뭐 이런 상세 내용이나 이런 걸 어디를 봐도 없어요. 이제 유료화됐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고객님, 요금제는 9,900원대 요금제 들어가면 되는 걸까요? 갑자기 T9 9,900원짜리 요금제? 예, 두 대까지 무료인 거 맞나요? 이렇게 2대까지 무료인 그 요금제가 맞냐고 물어보니까 두 대까지 무료요? 데이터 지금 함께 요금은- 쓰기요. 저희는 지금 그 요금제는 안 되세요, 고객님. 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LTE 데이터 함께 쓰기 베이직 이 요금제로는 애초에 가입조차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매달 돈을 내야 되는 이 요금제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대까지 무료로 쓸 수 있는 이 부가 서비스도 이거 지금 요금제는 청구가 되실 건데요. 요금이 청구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요청드리니까 고객님 말씀하신 건 맞는데요. 요번 달에는 9,900원대 요금제 1월 계산기로 가져야 되시고 6월 3일 날짜리 1일차를 더 나셔서 베이직이라고 무료 요금제 그걸로 변경을 하시면 된대요. 갑자기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지금 하는 거는 함께 쓰기 베이직 부가 서비스 못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처음부터는 그 요금제는 안 되세요. 왜 안 되죠? 네, 좀 이해가 안 돼서 잠깐 좀 포즈가 있었는데 그 뒤로 막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도 뭔가 정확히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른 상담사분께 여쭤보니까 홈페이지엔 안 나와 있지만 여전히 2대까지 무료로 쓸 수 있는 건 맞고 함께 쓰기로 개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통도 가능하다고 해요. 진짜 완전히 당할 뻔했죠. 이 요금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저도 당할 뻔했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124에 전화 걸어서 여쭤보셨으면 아마 100% 당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상담사분은 그냥 뭐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홈페이지에 어디를 봐도 무료라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유료 서비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이 요금제를 가입시키지 말고 뭔가 이 요금제로 가입을 유도시키는 거를 내부에서 좀 교육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2대까지 무료 제공이란 말이 있었다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교묘하게 사라진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격도 왠지 9,900원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닌데요. 제가 이번에 해외에서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M4 모델, 얘는 제가 알기로 태블릿 최초로 eSIM 전용 모델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SKT에서 데이터 쉐어링이 됐든 뭐가 됐든 개통이 안 됩니다. 이게 원래요, 구입하기 전에 SKT에 문의를 해가지고 얘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직접 사가지고 대리점에 가서 등록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돼서 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좀 이유를 살펴보니까 원래 이렇게 eSIM을 지원하는 기기는요, 기기 자체에 이 IMEI라고 하는 고유 넘버가 있고요. 그리고 eSIM 자체에 이렇게 IMEI 넘버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IMEI 넘버가 2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이 아이패드는 eSIM 전용 모델이라 이렇게 IMEI 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SKT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eSIM 기기들은 IMEI 값 2개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예외적으로 하나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애초에 전산에 등록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그 IMEI 값 하나를 좀 임의로 넣어보시면 안 되냐, 그리고 숫자를 원래 있는
IMEI 값이랑 똑같이 동일하게 넣어보면 안 되냐, 또는 뭐 새로운 기기를 만들어줄 수 없냐 라고 여쭤봤는데 다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커뮤니티나 이런 걸 찾아봐도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거를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SKT에서 실패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요, SKT에서 이거 eSIM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구입했는데 이게 셀룰러 모델이 일반 모델보다 30만 원이나 더 비싸거든요. 근데 막상 들고 가니까 이렇게 말이 바뀌어가지고 SKT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그럼 이거 나중에 한국에 정식 발매되면 그때는 이거 뭐 전산에 등록하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도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되게 좀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해외 직구로 구입하다 보니까 중고로 뭐 당장 팔 수 있는 모델도 아니고 한데 이거 데이터 개통 못하는 거 굉장히 좀 속상해가지고 제가 좀 이런저런 방법을 좀 더 알아봤거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이저 통신사는요, SKT랑 LG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SKT에서 안 된다는 거 확인하고 LG U 플러스 찾아가가지고 요 태블릿을 개통해달라고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근처 대리점에 갔을 때 요거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114에 전화 걸어가지고 여쭤봤을 때도 이거 개통 안 된다는 확인을 받았는데 제가 직영 대리점에 한번 전화 걸어서 여쭤보니까요, 그분이 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U 플러스에 가가지고 이거 직영에선 된다는데 여기서 안 돼요? 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얘가 개통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하셨고, 그래서 전 지금 이렇게 LG U 플러스로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저 이거 한번 개통해 보겠다고 몇 시간이나 쓴 줄 모르겠어요. 그냥 얘가 일반 유심을 쓰는 모델이었으면 그냥 원래 쓰던 유심 여기다 바로 그냥 옮겨 꽂으면 바로 해결된 문제인데 이게 eSIM 전용 모델이라 일이 이렇게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으로 더 걱정되는 건요, eSIM 전용 기기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애플도 이제 아이폰부터 아이패드까지 이런 eSIM 전용 기기들을 내놓기 시작했고요. 예전에는 해외 모델은 eSIM 전용으로 나왔더라도 한국에 출시된 모델은 eSIM이랑 유심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나왔는데 이제 이 신형 아이패드가 국내에 정식 출시가 되면 걔도 eSIM 전용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도 참 속상한 것들을 발견했는데 바로 수수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심과 달리 eSIM을 쓸 수 있는 기기는요, 기기 자체에 유심이 내장되어 있어서 따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유심이 없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eSIM은 일반 유심보다 자체 보안도 더 뛰어나고요. 기기 간 이동을 할 때 그냥 이렇게 터치만 한번 해주면 원래 쓰던 기기에서 다른 기기로 유심을 그대로 이동시킬 수 있어가지고 사실 eSIM은 보안적으로 보나 안정성으로 보나 편의성으로 보나 되게 참 좋은 기술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만 제외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eSIM을 이동할 때 매번 통신사에게 약 3,000원 정도 되는 수수료를 내야 돼요. 기기 바꿀 때마다요. eSIM 자체에 뭐 보안 특허나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최초에 발급할 때 수수료를 내는 거는 저도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해외에선 대부분 무료로 쓸 수 있는 이 eSIM을 다른 기기로 이동하는 요 서비스를 대리점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셀프로 해도 이걸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는, 와,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해외에선 제가 좀 찾아보니까 eSIM을 재발급받거나 기기를 변경했을 때 수수료를 안 받는 곳이 많았고요. 수수료를 받는 일부 통신사에서도 이걸 집에서 셀프로 하게 되면 비용이 면제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이나 기기를 이전할 때 전부 다 비용을 받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 IT 강국 맞죠? 그럼 여기서 최근 해외 직구 문제도 있고 하니까 뭐 정부가 또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건 정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예전부터요, 이 eSIM 제도를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통신 3사는 뭐 매출이 감소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만으로 eSIM에 좀 시큰둥한 반응이었거든요. eSIM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를 하나의 스마트폰에 넣기가 굉장히 편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통화가 무제한인 저렴한 유심으로 개통을 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데이터는 모바일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다른 저렴한 요금제를 같이 써가지고 전체적인 사용 요금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반대로 말하면 사용자에게는 좋지만 통신사에게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전 우리나라의 이 eSIM 서비스가 이렇게 된 건 정부 탓만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2018년도부터 eSIM 수수료를 이렇게 한 3,000원 정도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단순 개통뿐만 아니라 기기를 변경하거나 재발급 받을 때도 이 수수료를 매번 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속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저는요, 요즘 통신사가 뭐 진짜 5G, 가짜 5G, 게다가 최근에는 뭐 6G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망 사용료 얘기까지 나오면서 진짜 통신사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표 통신사라고 할 수 있는 SKT에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이 데이터 요금제에 대해서 무료란 내용을 지워버리고요. 게다가 담당사분들은 이거는 가입이 안 되고 별도로 매달 돈을 내야 되는 이 서비스로 가입을 유도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초에 eSIM 개통이 가능한 기기라고 해놓고 막상 사고 들고 가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걸 보고, 와, 이쪽 업계를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도 이렇게 당해버리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요 SKT를 사용하고 있고 태블릿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LTE 함께 쓰기 베이직 이 요금제가 아니라 혹시 상담사분들이 실수해가지고 요 요금제가 가입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가입하셨다면 요걸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진짜 통신사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정책은 워낙 좀 복잡해서 이번 영상에서 혹시 제가 조금 잘못 설명드린 내용이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셨을 때는 이 내용이 조금 업데이트 돼가지고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신사항 반영해가지고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의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얻은 정보인 이만큼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